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기로 했던 사건이에요. 목사님이시고요. 50대고 여성이시고 군청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알바를 구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딱 이틀 시키고 바로 버렸어요. 단 2번 본인이 날른 돈이 8천만 원이 넘었고요. 유죄. 징역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시죠. 형사조수진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또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기로 했던 사건이에요. 바로 목사님이 보이스피싱 범이 되셨던 사건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조폭 같은 사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그 주인공은 목사님이시고요. 50대고 여성이시고 당연히 목회자로서 대학도 나오셨고 20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만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하면 보통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분으로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된 거죠. 이분이 있는 곳이 어촌이라서 군청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알바를 구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아침에 정장 같은 걸 차려입고 목사님한테 자기들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가서 앞을 한번 찍고 옆을 한번 찍고 뒤를 한번 찍고 뭐 몇 월 며칠 무슨 아파트 전경 이런 식으로 진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할 것처럼 지금의 현황을 찍어서 보내는 게 그분의 일이었고 굉장히 꼼꼼하게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게 하고 점심 먹고 식대 주유비 영수증 챙겨서 보내면 그때서야 비용 처리해주고 일당을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회사가 보이스피싱을 나를 지금 시킨다라고 상상이 전혀 안 가시죠. 이 목사님도 주변에 내비 땡땡 그 알지? 거기 나 지금 알바해. 이 회사가 전국에 지점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오프라인으로 모인대. 한 달째 되면은 정직원으로 올려준대.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많았고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분들을 제가 증인 신청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매일매일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다니면서 곳곳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드디어 한 달 동안 단련됐던 이분한테 보이스피싱 일을 시킵니다. 우리가 사실 택배 일도 하는데 모르셨죠? 오늘은요 가신 그 아파트 앞에 가면 아파트 주민이 한 분 나올 텐데 그 주민이 갖고 나오는 봉투를 받아서 지하철역에 가서 전달하세요. 이때 이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한 달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은 의외로 이걸 눈치를 못 챕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한테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입은 그 돈을 전달시키는 일을 딱 이틀 시키고 바로 버렸어요. 단 2번 본인이 날른 돈이 8천만 원이 넘었고요. 이틀째 되는 날 알바를 완료하고 나자 회사에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때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당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한 것을 알았으니 경찰에 출두하라. 그렇게 해서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을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 선량하시고 증거를 봤더니 이분이 그 피해자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혹시 금감원에서 오셨어요? 카드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니에요. 저 내비게이션 회사 직원이에요. 라고 말도 하셨고 얼굴도 하나도 안 가렸고 본인 차로 갔기 때문에 차 번호도 다 찍혀 있더라고요. 이거다. 이분처럼 본인이 피해 입힌 건 맞지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한번 해보자. 국민참여재판하면 하루 종일 재판하고 바로 당일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판을 하고 1시간여를 기다려서 선고를 들었을 때 옆에 있던 배심원 분들의 눈빛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판사가 배심원들의 편결을 쭉 읽는데 유죄. 다 유죄였고요. 징역 1년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게 다수 배심원들의 의견이었대요. 법정에서 목사님도 피고인 신문을 실시했는데요. 목사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저는 정말 범죄인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정말 맹세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억울함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 왜 유죄로 판단을 받았냐면요.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니까 잡히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받은 조사를 보면 목사님이 이틀째 돈을 나를 때 이거 이상한데? 내가 왜 이 돈을 나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을 본인이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고 배심원들이나 판사가 볼 때는 너무 냉정하긴 하지만 당신이 그때라도 피해를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라도 신고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해서 유죄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을 받으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나라는 것도 굉장히 커요. 전화하거나 금융감독원 사칭하는 애들은 그 중간에 있는 보스급 되는 애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일망타진되고 사실 이런 수거책이나 전달책만 계속 잡히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몰랐으니까 빠져나가고 중간책들은 안 잡히니까 빠져나간다? 그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구제를 못 받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누구라도 검거만 되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피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징역형이 나오고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총책들, 기획해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정작 잡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수거책이 되는 이런 사람들만 잡혀서 중형에 처해지는 현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걸까요?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20년 넘게 일을 해오면서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화 발전하고 더 악랄해지는 것들을 계속 봐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찍을 영상들을 통해서 지금의 보이스피싱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법률사무소 더든든으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법률사무소 더든든을 검색하세요. 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